이것을 컨설팅을 사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산업화된 솔루션에 대해서 준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또한 재작년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 파트너로서 최고의 파트너사로 선정됐고요. 매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는 파트너사에서 저희가 1위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대우조선 해양이라던가 그리고 로열팀 연사부분을 했었고요. 에서도 아웃백이라던가 구조원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한 유통 사업 쪽에서도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고객입니다. 일단 P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각의 분야 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ERP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총 3가지입니다. 관리가 왜 필요하냐는 배두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 NAV를 통해서 품목을 관리를 할 수 있고 재고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설정들로 인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판단을 그리고 다양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얘네 제공하는 몇 가지 리포트도 또한 음악의 성의 드릴 리포트를 통해서 얘네는 입력된 데이터들 그리고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엑셀로 어떻게 관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샘플 리포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예전부터 제도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관리가 왜 필요하냐? 물론 계획과 관리 그리고 조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납품하는 매스테이션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양 고객 만족 그리고 시장 요구를 적응한 공체의 혁신 또한 요구가 전제되고 있고 그리고 공급 그 간의 정보의 전달 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재고 관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좀 우선은 대체품의 내용입니다. 즉 품목의 재고 부족하거나 이런 또는 유사 제품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어려움은 고객사에서 어려우고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상 품목이나 또는 제품 리비전이 변경될 대체품에서 현재 품목들에 대한 품목하고 각의 재고 부족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보다는 그리고 그래도 또한 재고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고객사 수주 또는 출고에 대해서 용이한 솔루션을 내는 다음 참조라는 것입니다. 약간 행선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명칭을 하고 거래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의 명칭이 뜻이 같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동일 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데뷔스를 위해 어떻게 그 고객과의 품목 명칭으로 우리가 고객을 할 수 있는지들을 상호인절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A 제품을 A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A라는 제품을 B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NAV에서는 상호라는 등록을 통해서 고객 상호 참조 보안 그리고 그런 품목 명칭에 대한 관리로 이 제품이 하고 또한 하나의 고객사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고객사랑 그리고 다양한 상호 참조 등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니다. 시먼트인데요. 대부분 수입하고 수출하는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 봅니다만, 중요한 페인 포인트가 해외가 거래할 때, 는 거래처로부터는 수주를 받았는데, 이것을 수입하고 하는 곳에 발주해서 보낼 때, 동일에 대한 발주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그런 품목들은, 수출구로 하는 품목들은 시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보유 관리가 필요가 없을 뿐더러 좀 관리 또한 부재한 관리에 대해서도 대한 관리를 최종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다라는 페인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매출분을 수주를 받아서 등록한 매출을 그때 자동으로 매입 주문에 걸어 품목을 자동으로 등록 가능한 솔루션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런까지는 현실의 재고만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향후 미래 시점의 예상 가용량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창고 기간별로 그리고 생산하는 품목이라면 BOM에 대한 레벨별로 품목 용량에 대한 관리하고요.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것들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게 되어서 비주얼하게 표현해서 최적의 준 시점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런 통틀어서 회계 쪽에 대한 데이터들과 그리고 되어서 있는 이녀들은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째는 이제 예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정에 대한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의 타당성 검토가 좀 어렵다는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예산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실제로 발생된 발생액과 그리고 기분산 예산액에 대한 타액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 사업 부분 등에 대한 관리 포인트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 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는点, 단순히 회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금 예측의 내용인데요. 저는 라는 거는 일반적인 지출이나 수에 대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을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비회계적 정보는 이런 비용의 수익건들, 팔고 물건을 이제 파는 어떤 그런 회계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예측표가 작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대한 것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시지만 화면 안에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표를 제시해서 차트 표 위에서 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자금에 대한 유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손쉬운가 가능합니다. 재정보고서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재무분석 보고서에 대한 작성이 어려움이 좀 그전에는 있었었는데 얘네는 계정 보고서라는 것을 사용자 직접 하는 보고서에 대한 대화를 입력을 함으로써 쉽게 수식들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형태의 재무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정적이고 관리 포인트들을 가지고 또는 물류 구매 쪽도 이런 분석 부분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Z 리포트라는 툴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그 리팅을 하는 툴입니다. 헬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 대한 생성이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에 이제 그 ERP든 또는 이제 내부에서 만드는 메가시 프로 같은 것들에서는 내가 원 데이터들을 뽑으려면 그 개발사나 어떤 파트너사의 요청을 만들거나 또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또는 이제 BI나 여러 가지 이제 싶은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직접 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Z 리포트라는 툴을 통해서 리포트에 대한 생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리포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들을 생성이 가능합니다. NAV를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NAV와 완벽한 통합으로 인해서 데이터 일회성이 확보됩니다. 데이터 갖고 오고 가지고 오고 그거에 걸려 썸머를 할 때 전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이런 것들 데이터 값을 상대로 넣지 않고 그 시스템의 그대로 끌어옴으로 실력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그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또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고 입력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앞서서 우선은 NAV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키들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례 편의성은 고려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은 그 ERP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화면 구성이나 이 사용자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NAV 이제 그 구성이 좀 간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요소에 사용자가 보다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NAV의 첫 화면입니다. 저희는 MS 오피스와 유사하고 동일한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MS 오피스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피스 익스퍼션 분들이란 조금은 편 NAV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좌측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면 크게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있고요. 저는 빌드 찾기처럼 그 ERP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AV의 전체 모듈에 대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언어 해석하는 한 ERP에 구성되어 있는 메뉴에 합니다. 다시 이거 화면으로 돌아가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명칭은 여기 보시듯이 역할 센터입니다. 트러스팅 에이전트라는 역할 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은 매우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자별로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얘네가 한 역할 센터를 제공을 하고요. 각각 역할 센터를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 몇 건이 있는지 그리고 크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 클릭하면 곧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 표현 13회라는 그 13개의 내용 건으로 거르기가 됩니다. 그 과거 그리고 현재 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개념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용 주문 건은 언제 처리를 해야 될지를 일일이 메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차트가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차트를 통해서 수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이라든가 또는 재고에 대한 입출고에 대한 실적들에 대한 그 팩트 이라는 메뉴 그 이 내용은 내부 구성 간의 정보구 및 의사소통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그 체간 이 로그인 사용자에게 전달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이런 알람을 클릭함으로써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통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분들께서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처리에 뭐라도 이전에 파악하고 좀 더 NAV를 이용한 조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에 대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입력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다는 모스코와 그리고 신속한 매출 추이를 통해서 고객을 높이고 재고 효율적인 관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NA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스트폼 관리입니다. 폼 관리에 앞서서 NA에서는 어떻게 품목을 관리하는지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제공된 전체 품목 리스트입니다. 이 품목 리스트에서는 기본적인 품목에 대한 정보를 품목별로 보여주게 되고요. 아니면 현재 시간의 재고 수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는 이 내역이 저희가 텍스트 박스인데 이 화면은 아까 클릭을 할 때마다 그 품목에 해당되는 주요 정보들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원가 이 바이스클에 대한 원가법은 수준법을 쓴다라는 것과 현재 원가 얼마이고 해서 이런 현재 몇 프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대중체이라든가 리드 타임이 언제인지 는 후에 이제 직접 들어가 보면 방금 그 품목 리스트들에서 보여진 기본 정보 외에 구매 주문, 매출 주문의 수량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각각으로 송차이라는 탭에 원가격과 원가에 대한 금액들 그리고 이제 회계로 이제 넘어간 설정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요. 보충해서 우리가 출근하다 대부분 세워질 경우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매입, 매출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활용이 됩니다. 대체품을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노블 화이트보드 레드라는 품목을 가지고 품목은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유 상표를 가진 품목들을 구매, 생산해서 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수준 품목 가능한 품목들을 살펴보고 품목 정보들을 제공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이나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 재고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러한 대체 품목 가지고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품목을 보면 대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대체품을 볼 때가 미분석한 그 대체품이 있습니다. 대체품은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 대체 가능한 품목들을 등록해서 이걸 가능하고요. 지금 이 자체가 대체품으로 화이트보드라는 게 대체품이 가능하다라고 해놨습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그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풀게 되면 이 화이트 레드는 화이트보드 검정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검정은 화이트보드 레드로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치게 되면 화이트 검정이 향후에 어떤 고객 서비스라든가 그거에 대한 내역들 때문에 화이트 레드로 양방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제품이 대비가 되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리스트입니다. 성경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리스트들이 현재 입력된 매출 주문의 전체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서 어느 로 현재 주문서가 작성이 됐고 매출 주문에 대한 상태, 그리고 발주가 되었는지, 오픈 상태인지, 그리고 창고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또한 문서나 그리고 홍보 일자 등등 관련된 문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 텍스박스가 같이 존재를 하는데요. 매출 준 건 한 건을 선택함에 따라서 오른쪽 그 매출 주문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 스탠다드를 클릭하면 현시장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텍스트로코라는 곳에 이제 그 출고된 돈이 얼마인지 또 밑에 보면 상한가가 얼마이고 언제까지 얼마 그 현재까지 돈이 얼마가 매출이 일어나서 있는 이곳에서 한눈입니다. 그리고 클릭할 경우에는 이동을 해서 보다 금액에 대해서 보다 상세적으로 이곳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곳에서 매출을 하게 되는데 방금 화이트보드 품목을 대체로는 설정해놨습니다. 블루라서에서 한다고 수량을 제공하면 지금 매출 주문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화이트보드 레드를 4개를 주문하겠다고 수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자가 수준서를 입력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로 동일하게 텍스박스에 해당 이 매출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매출 주문 상세라는 것은 제가 이 할 때마다 그 입력 품목에 대한 정보들을 이곳에 표합니다. 지금은 4개로 입력을 했는데 마이너스 4로 씁니다. 즉 현재 점에 이 화이트보드는 가용이 있는 겁니다. 판매할 수 있는 재고가 없습니다. 근데 대체품이라고 숫자 1이 표현이 됩니다. 이건 이제 대체품에 대한 가용은 몇 가지 등록되어 있다는 제가 좀 전 품목 카드에서 레드는 화이트 보장이라는 대체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대체품 이 클릭을 하게 되면 화이트보드 검정이 표기가 되고요. 얼마다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또 후보일자 기준으로 즉 여기의 입력 일자 기준으로 추가 가능한 가용 수량이 몇 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화이트보드 레드는 재고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대체품 화이트보드 검이 파괴구다라는 것을 담당자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주는 매출처에 저는 레드보다는 검정을 하고 그러고 인해서 고객사 선택에 대한 다양한 폭도 넓어지는 것에 그 품목을 즉시에 출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고가 존재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보면 자동으로 그 품목을 다시 재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품목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 화이트보드 검정으로 품목이 바뀌고 보시면 다시 매출 라인인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그냥 재고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시하는 가용량은 실질적인 모든 재고와 방금 입력한 수량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품목 대체품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품목에 대한 상호 품질입니다. 다시 품목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에 관리하는 품목은 제가 PPT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객 거래처 입장에서는 각자 다른 품목 이름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래처의 품목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 이런 상호 참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점점 품목 카드에서 클릭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책인데요. 상단에 청소를 클릭을 하면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고별로, 리서별로, 바코드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천조번호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는 매출 주문 또는 매입 주문 이후에 상호천조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설정 품목 명칭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매출도 4번에 대해서 상호천은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수용상이라는 그 명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덴 우리는 아덴 책상이라는 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매출처 기업에는 이 매출처에 판매를 되는 이 매출처에서는 대표상이라는 품목 명칭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한 것입니다. 매출 주문에서 다시 상호천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있는 매출 주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덴 입력 상호편에서 제가 아덴 책상은 이사하는 매출처로 이동을 할 때는 아덴 책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입력된 거래처로 이 해당 밑에 품목을 한 경우 상호천조가 등록된 품목의 적요랑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덴 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요랑의 거래처에 해당하는 상호천조 명칭이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이 주문 매출 주문하는 확정서를 소개해 이 주행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확정서가 있는 이후 그 거래처에 수주를 받았다는 확정에 대한 내용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바로 이 표용 책상이고 표기가 됩니다. 거래처 책상으로 주문을 받았으니 우리도 표용장이라고 주문을 받았다라고 주문 확인서를 전달을 해요. 동일 명칭을 가지고 이거는 통이 어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랍십먼트와 스페셜 오더라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는 드랍십먼트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구매하는 품목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구매처 판매처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외 수입 내에서 해외 이제 수출 매출처로 잘 물건을 보내고 우리는 문서나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예산 주고 매출 받는 이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활용이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판매처로부터 특산 발표를 받아서 해당 발표권만을 위해서 구매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를 받은 품목만 구매 주문을 넣고 그 품목을 가지고 해당 매출에 추가로 납품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는 PPT에서 말씀드렸던 그 신문서라는 직접 출고를 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특별 주문이라는 명칭을 하는데 그런 특별 주문 기능을 통해서 합니다. 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로부터 받은 매출 파서를 근간으로 해서 수주서 근간으로 해서 매출 주문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주문 근거로 매입 주문을 직접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거에 대한 그 주문장을 중복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절약과 동시에 내로 전달되는 매입 주문서에 출고지 매출처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직접표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의뢰문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특별주문 처리하는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각자 출고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서를 해출처라고 하고 컴퓨터를 한번 매출처로부터 위장 제품을 몇 개로 시먼트인지 또는 특별 주문인지는 각각의 주문할 중에 매입 코드로 얘는 10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시먼트라는 시스템이 문제를 하고요. 이렇게 매출 주문을 한 이후에 만약에 매입 주문을 직접 매뉴얼로 입력하는 것은 줄이겠지만 여러 가지 주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랍시먼트의 경우에 매출 주문 품목들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는 기능이 제공을 합니다. 매입 주문서에 대한 매출 주문과 거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처에 매출 주문을 확인하고 매입처를 입력을 하고요. 얘네 보시면 출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매자의 기본 정보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들어가면 여기 컴퓨터라는 번호에 조금 전에 입력한 입력을 하면 해당 출처로 이 출고지에 대한 출고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드랍시먼트라는 매출 블록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제가 방금 입력한 화면 매출 출처 번호로 등록된 매출처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좀 전에 이 품목을
하겠다라고 매출 주문서를 작성했는데 어느 그 선택을 한 후에 여기는 그 상당히 본격적으로 수령 100개를 구매해야 된다고 됩니다. 이거는 그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매입 주문서를 작성을 한 후에 해당처에 주문서를 출력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진행으로 제공하는 주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듯이 주문의 그 하단에 어느 그 고객의 이름으로 어느 도에 이 물품이 송재가 되는 거 배송된 부분가 됩니다. 시간으로서 일층에 대해서 가공으로 변화가 되고 표지가 다르다는 것들이 외줌으로 생각 내용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원 PPT가 표기를 하는 회사 외에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이 회사 공지사 안에 외부 거래는 무관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공지사가 공략에 사용하고 대부분의 매입을 동사로부터 진행을 한다면 일부의 회사에 대한 거래 기능은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로 매입 주문을 작성을 하고 본사에 해당 매입 주문권을 본사 입장 매출 주문이 되겠죠. 이렇게 매출 주문으로 변환하는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사는 그 관계 수요라는 곳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파트너의 점을 하게 됩니다. 관계사 보면 관계사 코드와 그리고 관계사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생각하고 결정인데 얘네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만 이 엑셀을 이용한 그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데이터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전달을 매출 주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합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모에는 자본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했던 파트너가 있네요. 운영을 하고 품목을 해야겠다라고 입력을 관계사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거는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매입 주문을 생성을 하고 확장을 해 상당히 실행하는 관계사 매입 주문 발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클릭하면 IC 상태라는 것이 관계사 쪽에 데이터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넘어갑니다. 관계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에 보낼 매입 주문권이 있다라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가 쪽으로 매입 주문의 내용을 발송하고요. 거래라는 것을 보면 여러 주문을 가지고 관계사 쪽에 전달하는 이익이 되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관계사 쪽에 매입을 관계사의 매입 주문권을 선택을 한 이후에 발송해 클릭 관계사 코드를 내고
것은 라고 그 회사로 다이렉트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거 네이버 하나 더 그 보시는 것은 업체입니다. 테크노 코리아라는 회사 단체이고요. 저는 테크노 헤드쿼터라는 회사 단체이고 말하는 관계자가 해당 관계자로부터 받으면 그 네, 파트너 그 지하나 도로 떨은 그 관계자로 매입 주문을 받았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런 그 해당 관계사에 대한 그 주문 담당 누들이 그 누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이다라고 하면 관련 내용을 수락을 하고요. 이 라인 하겠다라고 인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것이 됩니다. 자전거 100대를 구매한다라는 그 내용이 넘어오면서 그 관계동사 입장은 매출 부문이 된다고 드렸는데 그 업무에 대한 모든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설명은 안 드리지만 그 이사의 주문을 만들어서 관계사로 작성하고 관계는 그 매일 주문을 받아서 매출 부문으로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런 것들 그 관사에 대한 거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내용이 주관리에 대해서 NL에서 기능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로 이제 메인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그 대부분 내용은 ERP들이 거의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배제를 하고 특별히 어떤 기능들이 NAS에 대해서 좀 더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 필요성을 할 수 있는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은 최소 이제 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이 품에서 현재 재고는 430개인데 이것은 그 현 시점의 재고입니다. 그 창고에 있는 총재고인데요. 이건 말고 가용량에 대해서 이게 품목에 대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하고 그에 따른 품목은 재고가 2,500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품목 수량이 뭐냐 문서상에 16,000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 들어올 수량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가용량에 대한 제공합니다. 어블리라는 그 통해서 제공하는데 몇 가지 항목 가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하나 보면 위치 가용량을 보면 일자로 또는 그림 창고에 현재 재고가 2개가 있고 다음 기능 변동시킴으로써 물로 이제 그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도고요. 다음 누르면 내년에 18개가 요구가 되고 16개가 입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입고에 13,000개가 기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용에 대한 잔액이 2,000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13,000개가 입고 내역이 있으니 가용이 13,000개가 될 것이다. 라고 위치고 품목에 대한 가용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임라인 품목화를 타임에 대한 그래프로 제공함으로써
각 시점별로 어느 시점의 재고가 증가가 되고 어느 시점의 재고가 감소가 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그다음 그 가격에 대한 판단, 시점의 재고를 보충하고 어느 때 우리가 그 원활한 그 재고에 대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걸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제가 혹시 그 과정을 넘겨서 리포트를 어떻게 꾸며낼 수 있는지를 제가 다른 컨설턴 분께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재무제 조달을 위해서는 위해서 충분히 작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에서는 지금 시점에 맞춰 상간의 예상 규모를 개정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된 내용인데 구역에 설정하고 있는 건데요. 공문에서는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 예산과 발생된 금액의 40시간으로 파악하여 예상 부분 발생된 금액에 대한 통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화면인데요. 내년은 예산을 선점에 있어서 카운트별로 지방사업을 해주는데요. 카운트별로 유지 관리 포인트에 따라서 예산 각색할 수 있도록 화면이 건물비에 대해서 4월달에 27,600원이 예산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의 설정된 예산이 5,500원 예산을 알겠습니다. 각각 예산을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정 원장 잔액 예산을 통해서 실행된 금액 차변 예산에 있는 실제 발생 금액과 예산이 수립된 금액에 대해서 그 차이 얼마나 달성되었고 감수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차변 예상 금액에 있는 각각의 금액들이 유저가 자료를 인풋 시점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여분이 있는지, 지금 청소비 같은 경우는 89.8%에서 10% 정도 여유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료가 반영된 매 실시간마다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좀 매매의 장점입니다. 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부펜트라고 성금 흐름표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는데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비회계적 정보의 활용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비회계적 정보의 활용이라는 것은 회계 의미를 갖지 않는 거래들도 거래원을 포함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실 건데요.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회계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회계적으로 발생된 회계적 데이터이다. 그러나 매출이나 자산을 취득할 예정에 있는 거거나 첫 처분할 예정에 있는 금액들, 그리고 아직 발생되지 않은 수입, 발생되지 않은 지출들, 그리고 적으로 지금 서 있는 각각의 비용들은 아직 발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비에 입각한 회계에서는 입력되지 않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런 가지 모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한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 한 장점은 보통 역할 센터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관리자 누구나 최근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화면에서 각 월 수익과 지출이 나눠져서 표시되어 있고, 이 차익만큼에 대해서 어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회사는 적으로 현금을 쌓아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께서 혹시 이런 그래프를 보실 마이너스 된다거나 그리고 말릴 때 자금을 자금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될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 추가 자금 조달한 계획이나 이런 뜻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리포트는 계정 보고서라는 리포트입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리포트 줄 각각의 항목 각각에 대해서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시스템상에 입력된 값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수식을 적용해서 리포트에 표시될 값을 표현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서 리포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금 회전 횟수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기업의 수건에 대한 현금화 속도 혹은 매입 책무에 대한 상환 속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손익계산 매출액과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 엑셀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옮겨서 수식을 적용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체가 아닌 외부의 매체를 통해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수식을 유저 스스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만 어떠한 리포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있어서 이 값, 모든 시스템들에서도 입력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을 하지만 N에서는 이런 값들에 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매출 채권으로 나누고 다시 1년은 360으로 가서 360을 곱해서 매출 채권해서 현금까지 그것이 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5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에서 기업이라면은 너무 안 지켜지고 있다 해서 영업주들에게 채권 수금을 조금 독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플러스 이제 소셜리스트도 같이 부담으로 인해서 채권을 시킨 다음에 300일 이후에 돌아오는데 현재 이 세무는 마이너스 408 프리페이먼트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급을 한다거나 더욱 앞당기를 한다거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NAV만으로도 NAV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도 이제 마침 다양한 리포트를 스스로 설계하고 출력해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NAV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듈에서 제가 자금 관리 초점을 맞춰서 가장 필수적인 한 가지 메뉴를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동원 선생님께서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회사에서 주요로 필요한 리포트에 대한 기능을 배틀 리포트 툴을 이용해서 쉽게 생성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틀 NAV가 가장 신속한 리포팅 툴로 사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리포트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 대시보드라는 리포트입니다. 엑셀 차트 내용에서 데이터 리포팅이 가능합니다. 리포트에서 직접 볼 수가 있고, 보시는 차트는 엑셀 기본 차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자트 하나에 필터 기능들을 이용해서 리포트에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있습니다. 다음에 매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과 이익이 많은 품목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자 그리고 조단의 그 지정 사무로서 원하는 리포트를 그때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산해오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방금 풀이하고 진행하는데요. 계획 품목에 대해서 큰 계획 품목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체 33%의 NAV 매출의 33%가 이익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창고별 품목 재고량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않더라도 재고 상자 그리고 영업 사원이 품목의 어느 창고에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Z 상단에 리프레시를 보게 되면 창고 코드하고 실행을 하는 시간이지만 하게 됩니다. 성철트라는 아덴데스크가 총 54개가 현 시점의 재고인데 창고, 그린 창고에는 49개가 있고 레드 창고에는 20개가 있고 옐로우 창고에는 60개가 있다. 리포트상에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NAV에 저축하지 않아도 이 엑셀 리포트, 다양한 이 베스 리포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엑셀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그래서 그 분석 보고를 함으로써 의사결정들을 즉각적으로 진행 동시에 이 리포트를 가지고 비하적인 측면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보고한다거나 또는 각각 회사 업무 관련 직원별로 의사결정 초대가 될 수 있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조달 관리와 그와 관련된 리포트들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대부분 PPT를 통해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라,